뷰티와 인공지능 어때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죠.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희는 AI가 어떻게 뷰티의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한 대학의 아주 흥미로운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메이크업 트렌드를 만든다고? 이게 무슨 공상 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냐고요? 글쎄요, 이게 벌써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강의 계획서에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청사진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뷰티 AI를 만나다. 이 강의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지금 뷰티 산업, 특히 우리가 잘 아는 K-뷰티가 엄청난 디지털 전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강의의 목표는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AI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도구로 활용해서 혁신을 이끌어갈 차세대 K-뷰티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제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딱 보고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그런 전문가 말이죠. 네, 두 번째 섹션, 새로운 디지털 툴킷. 그럼 미래의 뷰티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디지털 무기를 손에 쥐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생성형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마스터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아, AI가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 창의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로 바라보는 법, 이걸 먼저 배우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배우는 도구들의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냥 챗GPT로 글 좀 쓰는 그런 수준이 절대 아니죠. 보세요. 미드저니로 아예 시각적인 컨셉을 만들어내고 냅킨 AI로는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림으로 바꾸고요. 감마로는 기가 막힌 발표 자료까지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첫 순간부터 최종 발표까지 이 모든 과정을 AI와 함께 해내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연구의 재창조입니다. 자, 이렇게 배운 이 모든 도구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건 바로 연구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할 수 있는 이 전통적인 과정을요,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 놓는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발로 뛰면서 트렌드를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로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예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밋밋한 데이터 차트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는 살아 움직이는 인포그래픽으로 설득력을 확 높이는 거고요. 이 강의 계획서를 보면요, 이 전체 연구 과정이 마치 4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창의적인 퀘스트처럼 설계되어 있어요. 정말 재밌죠? 첫 번째, AI랑 같이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고요. 두 번째, 논문의 뼈대를 쫙 세우고, 세 번째, 결과를 아주 멋지게 시각화하고, 마지막엔 뭘 하느냐? AI 목소리로 내레이션까지 입힌 발표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완벽한 흐름 아닌가요?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K-뷰티 전문가 2.0. 그럼 이 모든 놀라운 여정을 마친 학생은 과연 어떤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까요? 이 과정을 전부 거치고 나면요, 그냥 뷰티 전문가가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뷰티에 대한 타고난 감각은 기본이고, 여기에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이걸 매력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능력까지 갖춘 거죠. 한마디로 지금 산업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바로 그 융합형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사람을 대체한다? 아니라는 거죠. 자동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강의는 뭘 가르치냐면 AI가 지루한 데이터 처리를 대신 해주는 동안 인간은 오롯이 창의성, 전략, 그리고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그 감각적인 통찰력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십, 바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결국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학생들 손에 남는 게 뭘까요? 그냥 논문 한 편이 전부가 아닙니다. AI로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실제 마케팅 전략을 짜고, 심지어는 AI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쓸 것인가 하는 AI 윤리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졸업하자마자 K-뷰티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실전 기술 포트폴리오를 손에 쥐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대단하죠? 이 강의 계획서는 단순히 하나의 수업 계획을 넘어서
교육이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청사진 같아요. 자, 이걸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AI가 이미 뷰티 산업을 이렇게 재설계하고 있다면 과연 다음 차례는 어느 산업이 될까요? 우리 주변에 또 어떤 분야가 이런 엄청난 AI 혁명을 눈앞에 두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논문 쓰면서 세상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바로 AI, 인공지능이 우리 연구자들의 새로운 공동 파일럿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AI가 어떻게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든든한 연구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논문 쓸 때 말이죠.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아니, 내가 지금 글을 쓰는 건가? 그냥 멍하니 있는 건가? 왜 쓰는 시간보다 막막해하는 시간이 훨씬 길지? 아마 지금 완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런 익숙한 어려움들 때문이죠. 자료는 진짜 바다처럼 많은데 도대체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겨우 쓰려고 앉으면 하얀 화면만 쳐다보게 되고 그 복잡한 형식 맞추고 인용도 하는 건 또 어떻고요. 정말 끝도 없죠. 거기다가 계속 고치고 마감은 다가오고 정말 뭐부터 해야 할지 아득해지는 순간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막막했던 연구 환경이 지금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건데요. 그 한가운데에 바로 AI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I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이게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AI를 쓰는 게 이제는 연구 효율이랑 퀄리티를 확 끌어올리는 새로운 기본값, 뉴 노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한번 필요해요. AI가 내 글을 대신 써주는 마법 같은 존재?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말 귀찮고 반복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생각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아주 똑똑한 연구 조수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AI 학술 도구라는 건요. 연구 시작할 때 자료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원고 다듬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시간 많이 쓰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그런 디지털 비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 이게 AI가 가져오는 가장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계처럼 반복하던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바로 연구를 어떻게 설계할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 전체적인 논리를 어떻게 짤지, 이런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에 100% 쏟아 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AI 조수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우리 연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순히 빨라지고 좋아지는 걸 넘어서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AI를 썼을 때 얻는 이점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효율성 극대화. 이건 그냥 시간 좀 아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두 번째는 퀄리티 향상. 문법이나 오타 잡아주는 건 기본이고요. 글의 논리적인 완성도까지 높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 바로 창의성 촉진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생각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왼쪽 먼저 볼까요? 예전 방식이죠. 모든 걸 그냥 우리 손으로 몸으로 떼와야 했어요. 밤새 논문 뒤지고 한자 한자 교정 보고 혼자 머리 싸매면서 아이디어 짜내고 정말 고된 시간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AI가 도와주니까 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논문은 순식간에 요약해주고 문법이랑 스타일은 알아서 고쳐주고 심지어 이런 주제는 어때요? 하고 제안까지 해줘요. 단순히 시간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훨씬 즐거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럼 AI가 진짜 모든 걸 다 해주는 만능 치트키 같은 걸까요? 정답은 절대 아니다! 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간, 즉 연구자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AI는 어디까지나 강력한 도구일 뿐이에요. 연구자를 대신하는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줘도 이게 맞나? 이게 정말 타당한가?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 결국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표절 문제라던가 데이터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도 전부 다 연구자인 우리한테 있는 거죠. 마지막에 결정 버튼을 누르는 건 언제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미래의 연구자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바로 AI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써먹을 줄 아는 능력. 이걸 우리가 AI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뭐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못하면 안 되는 필수 생존 기술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는요, 그냥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걸로만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AI라는 이 엄청난 도구를 내가 얼마나 잘 다루는가, 바로 이게 연구 경쟁력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 연구의 새로운 룰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어떻게 혁신하실 건가요? AI라는 새로운 공동 파일럿, 즉 코파일럿과 함께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지식의 세계로 어떤 멋진 항해를 떠나실 건가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그 항해를 계획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논문 쓰실 때마다 텅 빈 화면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근데요, AI를 이용하면 그 막막한 초안 작업부터 출판 직전의 완벽한 원고까지 글쓰기 과정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진짜 논문 쓰려고 딱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저 하염없이 깜빡이는 커서만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막 떠다니는데 이걸 글로 옮기는 그 첫 문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 내 얘기다 하실 거예요. 이건 뭐 연구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충 아닐까요? 일단 읽어야 할 선행 연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그걸 바탕으로 내 주장을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정말 큰일이에요. 거기다 단어 하나, 문법 하나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밤새는 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고요. 심지어 이러다 나도 모르게 표절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까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높디 높은 벽을 AI가 시원하게 허물어주고 있다는 사실. 과연 AI가 어떻게 이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AI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인데요. AI가 나를 대체할 거라고 겁먹을 게 전혀 아니고요. 내 옆에서 연구를 도와주는 똑똑한 부조종사, 그러니까 코파일럿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행기의 조종관은 언제나 내가, 바로 연구자인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죠. 자, 그럼 AI를 가장 먼저 써먹을 수 있는 단계가 어딜까요? 바로 그 막막한 초안 작성입니다. 여기에 AI를 투입하면 작업 속도에 말 그대로 부스터를 다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논문 써줘가 아니라 IMRD 형식에 맞춰서 555에 대한 연구 논문 초안 좀 짜줘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IMRD, 즉 서론, 방법, 결과, 토론으로 이어지는 이 표준 논문 구조를 딱 정해주면 AI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글의 뼈대를 잡아줍니다. 정말 똑똑하죠?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방금 본 것처럼 구체적인 명령, 즉 프롬프트를 던진다. 둘째, AI가 찾아준 참고 문헌들을 요약해달라고 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약된 정보를 바탕으로 바로 초안을 생성하게 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이 단계에서 AI는 정말이지 나만의 똑똑한 문헌 정리 비서가 되는 셈이에요. 챗GPT나 사이스페이스 같은 도구들한테 시키면요, 관련된 논문들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요약해주고요. 심지어 참고문헌 목록까지 자동으로 쫙 뽑아줍니다. 와,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시간을 아낄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초안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글을 매끄럽게 다듬어야죠. 이 과정에서도 AI를 이용해서
좀 거칠었던 원고를 거의 출판해도 될 수준까지 확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예시 한번 보세요. AI 능력이 그냥 확 와닿지 않으세요? 실험 결과는 이 분야의 중요한 걸 보여준다처럼 좀 뭉툭하고 애매했던 문장이요. 실험 결과는 해당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발견을 드러내지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와, 이렇게 훨씬 더 학술적이고 정교한 문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AI 편집기가 단순히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만 고쳐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 전체에 문체가 일관성이 있는지, 혹시 논리적으로 연결이 좀 약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다 짚어주고요. 심지어 이 부분은 표절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고 잠재적인 위험까지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글의 퀄리티를 그냥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죠. 요즘엔 이미 시장에 쓸만한 AI 교정 도구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법이나 스타일, 논리까지 다듬고 싶다 그러면 워드바이스 AI 같은 걸 쓸 수 있고요. 나는 좀 더 학술적인 스타일에 최적화하고 싶다 그러면 페이퍼팔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내 목적에 딱 맞는 도구를 골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대체 어떻게 우리 연구 과정에 녹여내야 가장 똑똑하게 쓰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최적의 전략을 공개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에요. 바로 증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연구자를 그냥 대체해버리는 게 아니라 연구자 여러분의 전문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파워업 아이템 같은 보조 도구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현대 연구자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작업 흐름은 바로 이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로 일단 초안의 뼈대를 빠르게 세운다. 둘째, AI 자동 교정 기능으로 문법, 스타일, 흐름을 쭉 다듬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연구자인 내가 직접 전문가의 눈으로 최종 검증하고 섬세하게 다듬는 거죠. 이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진짜 전문가처럼 쓸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더 드릴게요. 글을 고칠 때요, AI가 제안하는 다양한 제작성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좋은 표현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저널에 투고할 때는 다국어 지원 기능을 쓰면 정말 편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AI의 빠른 속도와 연구자 본인의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을 잘 결합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전략을 쓰는 목표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논문 작업의 생산성과 퀄리티,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그것도 최대로 잡아내는 거죠.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도구를 누가 쓰느냐죠. 이제 이 멋진 도구를 손에 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실 건가요? 이걸로 어떤 새로운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겠습니까? 그 무한한 가능성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논문 써야 하는데 그 하얀 화면 앞에서 한숨부터 푹 나오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자료조사는 또 얼마나 방대해요. 교정은 또 얼마나 까다롭고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근데요, 이제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돼요. 바로 AI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AI랑 같이 이 막막한 여정을 아주 흥미진진한 탐험으로 확 바꾸는 비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논문 쓰는 전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아이디어 딱 떠올리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제출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요. 각 단계마다 AI가 어떻게 우리의 일을 스마트하고 또 효율적으로 바꿔주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요, 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 AI를 그냥 프로그램, 도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막막한 빈 페이지 앞에서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해줄 아주 든든한 공동 파일럿. 그러니까 부조종사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글쓰기의 그 무거운 짐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질문 정말 뼈 때리는데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주제는 뭘로 잡지 참고문헌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걸 다 어느 세월에 읽나? 정말 막막하잖아요. 바로 그 불안감, 그 막막함을 AI가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AI를 무슨 만능 해결사처럼 내 생각을 대신해주는 존재로 보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아니고요. 나만의 개인 연구비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엄청 잡아먹는데 좀 단순 반복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 비서한테 맡기고 우리는 더 중요한 핵심 연구나 날카로운 분석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 섹션, 아이디어 탐색과 논문 검색입니다. 네, 정말 정보가 바다처럼 넘쳐나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AI라는 최첨단 나침반이 있거든요. 이 망망대해에서 보물섬 같은 아이디어, 그리고 핵심 논문을 어떻게 콕 집어 건져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항해를 도와줄 우리의 특급 조수 2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컨센서스와 커넥티드 페이퍼스인데요. 컨센서스는 뭐랄까 아주 똑똑한 탐정 같아요. 질문만 던지면 딱 맞는 답을 찾아주고요. 커넥티드 페이퍼스는 학문 세계의 거대한 지도를 그려주는 제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컨센서스. 이건 그냥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질문을 입력하면요. 그냥 관련 논문 목록만 쫙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논문들을 분석해서 85%의 연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결론을 바로 추출해줘요. 와, 이러니까 최신 연구 동향을 진짜 순식간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커넥티드 페이퍼스. 이건 진짜 신세계입니다. 핵심은 바로 시각화예요. 논문 하나를 딱 입력하면요. 그 논문이랑 관련된 다른 연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그래프로 쫙 보여줍니다. 그냥 목록으로 보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달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논문이 이 학문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식의 지도를 손에 쥐는 겁니다. 이 지도를 펼쳐보면요. 더 이상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이 연구가 이 분야의 뿌리구나. 여기서부터 이런 새로운 가지들이 뻗어나왔구나. 다른 연구자들은 지금 저쪽을 파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보이니까요. 이건 뭐 거의 연구 세계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물 지도를 손에 넣고 필요한 논문들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관문은 뭘까요? 바로 이 논문들을 이해하는 거죠. 다운받은 PDF 파일이 수십 개인데 이걸 언제 다 읽나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걱정 마세요. 여기에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 쌓여있는 그 PDF 더미를 정복할 시간입니다. 이번 임무를 도와줄 우리 요원들은요. 논문과 직접 대화를 하게 해주는 사이스페이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핵심만 쏙쏙 뽑아주는 속독 전문가 어버드와 오픈리드입니다. 사이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논문이랑 채팅을 하는 거예요.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너무 어려운 통계 분석 방법이 나왔다? 그럼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분석 방법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그러면 AI가 진짜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업버드랑 오픈리드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시간을 아껴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논문 한 편 딱 넣으면 얘가 알아서 초록이나 핵심 요약본을 뚝딱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수십 편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요약본으로 싹 훑어보고 이건 진짜 중요하겠다 싶은 논문에만 집중해서 깊게 파고드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스마트한 연구 아니겠어요?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잔뜩 모았으니 이제 이걸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야겠죠? 바로 글쓰기 단계입니다.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이 좋은 재료, 즉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논리정연하고 아주 세련된 논문이라는 요리로 탄생시킬 수 있을까요? 이 요리 과정, 즉 초안 작성과 편집을 도와줄 셰프 군단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챗GPT가 브레인스토밍이나 개요 작성 같은 밑준비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워드바이스 AI나 페이퍼 파일 같은 전문 셰프들이 글을 더 학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뼈대는 챗GPT로 세우고 디테일은 전문 도구로 완성하는 겁니다. 특히 워드바이스 AI랑 페이퍼팔은 둘 다 교정 도구인데 약간 전문 분야가 달라요. 워드바이스 AI는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쓰기 어려운 미묘한 뉘앙스나 자연스러운 문체를 기가 막히게 잡아주거든요. 반면에 페이퍼팔은 글의 구조를 봐주는데 더 특화돼 있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전체적인 논리 흐름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체크해 줍니다. 와,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단계에서 방심하면 안 되죠. 마지막 단추 하나 잘못 끼우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연구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인용, 그리고 글의 완성도를 200% 끌어올리는 최종 검토, 이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도와줄 어벤져스 멤버들입니다. 먼저 조테로, 이건 참고문헌 관리의 신이에요. 진짜 귀찮은 인용 작업을 자동으로 싹 다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퀼봇은 내 문장을 좀 더 세련되고 학술적인 표현으로 바꿔주는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 유명한 그래머리가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아주 작은 문법 오류나 오타까지 샅샅이 잡아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섬세한 마무리가 내 논문을 평범한 글이 아니라 프로의 글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AI 도구들을 살펴봤어요. 마치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씩 손에 넣은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무기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이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나만의 최강 AI 툴킷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구들을 보고 나니 아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딱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대체 뭘 써야 돼요? 그쵸? 근데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최고의 AI 도구라는 건 없어요. 오직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AI 팀이 있을 뿐입니다. 각 단계별로 내 연구 스타일에 맞게 이 도구들을 현명하게 조합해서 나만의 완벽한 작업 흐름, 즉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AI 기반 글쓰기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세요. 1단계, 연구와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는 컨센서스와 커넥티드 페이퍼스를 쓰고요. 2단계, 논문을 읽고 요약할 때는 사이스페이스랑 업버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본격적으로 초안을 쓰고 편집할 때는 챗GPT로 시작해서 워드바이스 AI나 페이퍼팔로 다듬고요. 마지막 4단계, 조테로란 그래머리로 인용이랑 최종 검토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연구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여줄 새로운 게임 플랜입니다. 보셨다시피 AI는 이제 단순한 글쓰기 도구가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구들이 계속해서 진화할 텐데요.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지키고 또 발전시키면서 AI와 현명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